반갑습니다. 헬스역입니다. 저는 유튜브에서 주로 건강과 근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초중급자분들이나 중년분들을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방법을 주로 소개를 하고 있는 운동 유튜버 헬스역입니다. 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운동 영상 외에도 여행 영상이나 생활에 이건 정말 필요하다 싶은 것은 한 번씩 제가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운동 영상이 아니고 차 유리 있죠, 돌빵,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제가 여행을 다니다가 차 유리에 돌을 맞아서 금이 갔습니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, 우리 딸도 자기 생애 처음으로 새 차를 뽑아가지고 여행을 다니다가 몇 달 가지 않아서 또 돌을 맞았어요, 우리 딸도. 그래서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새 차다 보니까 제가 손대기가 좀 그렇고, 제 차는 한번 다이로 손수 한번 수리를 해봤고, 우리 딸 차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를 불러서 한번 수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많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돌빵 영상으로 저를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.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웨이트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. 자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돌빵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. 참고상으로 제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소적으로 돌빵 자국이 나 있고, 제 차 같은 경우에는 돌빵을 맞고 옆으로 크랙이 쭉 간 상태였습니다. 사람을 불렀을 때 이 크랙이 길수록 용접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.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키트를 구매를 해서 제가 해봤는데요, 보여드리겠습니다. 내용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셀로판 비닐도 있고, 한 가지 지금 화면에 없는 게 있는데요, 면도칼이 또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게 그 본드가 들어가는 본체입니다. 저 관을 통해서 본드를 두세 방울 흘린 다음에 마개를 막아서, 저것도 나사가 되어 있어요. 돌려주게 되면 본드가 밑으로 분출이 되는 거죠. 지금 이 본드가 새어 나오는 저 구멍을, 크랙이 난 부분이나 이 돌빵 맞은 부분,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. 기초 작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정확하게 맞춰서 그 위치 선정을 해야 돼요. 그런 다음 뽁뽁이를 눌러주고 본드가 흘러 들어가는 관을 돌려서 유리에 밀착을 시켜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이걸 너무 세게 조이면 유리에 크랙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적당량 조여야 되겠죠. 한 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시 풀어서 올리고, 자, 지금 이게 유리면이다 생각하시면 저걸 붙였을 때, 자, 보십시오. 저 끄트머리가 돌려주게 되면 유리하고 밀착이 되는 거죠. 자, 보시면 돌리면 점점 내려오죠. 저 파이프 관이 내려오면서 유리에 정확하게 붙게 되는 겁니다. 지금 보시면 본드가 들어갈 수 있는 관과 유리가 딱 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 본드가 흘러 들어가는 관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저 구멍을 통해서 크랙 간 곳으로 용액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. 이게 쉽게 이제 이해가 가시죠?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용액이 흘러 들어가는 관, 저 파이프하고 돌빵 맞은 부위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. 이제 본드를 두세 방울 붓고 마개를 닫아서 돌려주게 되면 그 본드액이 밀고 나가는 거죠. 저 마개도 나사가 있어서 돌리면서 계속 압력을 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한 다음 본드액이 크랙 사이로 잘 스며들었는지 차 실내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스며든 게 시원찮다 그러면 다시 또 이 작업을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본드가 잘 스며들지가 않았었습니다. 저 차 같은 경우에는 이 돌빵뿐만 아니라 크랙이 옆으로 좀 쭉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. 이 정도. 다행히 이런 크랙이 시선 정면에 생긴 게 아니고 유리 상단부 룸밀러 부분에 생겨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봤습니다. 크랙을 따라가면서 주입을 해봤는데요, 사실 주입이 잘 안 됐습니다.
그래서 그냥 일반 본드 바르듯이 쭉 발랐는데요. 눈에 잘 띄는 부분도 아니고 구석 부분이라서 더 이상 크랙만 가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그런 다음 셀로판지를 붙여주는 겁니다. 완전히 마를 때까지 놔둬야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굳어서 말랐다고 하면 이제 그 면도칼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긁어내시면 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면도칼이다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긁어내시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. 작업 후에 육안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. 그래도 다행인 것은 크랙 부분이 옆으로 간 것이 운행하고 난 뒤에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서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자가 수리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번에는 기술자를 불러서 차 유리 용접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화면이 좀 컴컴하죠. 제가 밝은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더니 출장 기사님께서 통화로 차를 그냥 지하 주차장에 놔두라고 했습니다. 보겠습니다. 출장 기사님이 오셨는데요. 라이트하고 공구에 선을 연결해 놓고 잠시 자리를 떴네요. 이 뭔가 형광등 같은데 보니까 그죠?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켜보면 알겠고, 그런데 저는 컴컴해가지고 이게 지금 돌빵 자국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. 차 밑에 우리 기사님이 가져다 놓은 공구통을 한번 보겠습니다. 뭔가 드릴 종류나 이렇게 뭐 갈아내고 이런 아마 이 기구들 같아요 보니까. 얼마나 되셨어요? 하루 됐어요. 어제 그러셨어요? 네. 맞네요. 창문 안쪽에 라이트를 붙여서 비추니까 잘 보이네요, 그죠? 돌빵 자국을 뭐 드라이버 삐죽한 걸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데, 이 드릴로 거기를 지금 뭐 작업을 하는데, 작업을 하는 걸 보니까 돌빵 자국 중심 부분을 조금 틈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. 본드를 부었을 때 용액이 잘 타고 들어가게. 유리 깨질까봐 겁나네요. 지금 보이죠? 구멍이 좀 커졌습니다.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한 번 더 작업을 해서 이 용액이 잘 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사용한 거는 그냥 돌빵 자국에 그 키트만 이용해서 용액을 짜 넣으니까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거죠.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흡수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? 아무래도 송곳 카트를 두드려서 깊이를 더 확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드디어 본드를 주입할 수 있는 기구가 나왔습니다. 제가 인터넷에서 주문했던 것은 크기가 상당히 작았는데 기사님이 갖고 계신 것은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. 그죠? 육안으로 봐도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. 예상대로 본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관을 지금 조립을 해서 돌리면서 유리에 밀착을 시키고 있죠. 방법은 똑같네요 보니까. 결론은 집에서 했을 때도 이 용액이 얼마나 그 유리 틈 사이로 잘 스며드느냐 안 드느냐, 그게 관건입니다 보니까. 운이 좋아서 그 깨진 부분으로 용이 잘 타고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제가 해보니까 다이로 해서는 깔끔한 작업이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생각처럼 쉬웠다면 이런 기술자분들 필요가 없었겠죠. 지금은 유리 용접액을 붓고 조심스럽게 짜놓고 있습니다. 용액이 잘 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조금씩 손을 봐주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면 용액을 밀고 들어가는 저 밸브라 그래야 되겠죠. 저거를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그 용액이
타고 들어가는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정밀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냥 그 사서할 때는 대충 붙여가지고 그냥 막 돌려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 작업 후에 그 퀄리티 차이가 나는 거죠. 그게. 굉장히 그 세심하게 살피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용액이 지금 제대로 타고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고 있는지 조절해 줘 가면서 본드 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. 실내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있네요. 작업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금 안쪽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면서 느끼는 건데요. 이 작업의 난이도가 상당합니다. 생각보다는. 작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. 이런 걸 제가 혼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봤으니 작업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? 인터넷에서 보면 아주 그냥 쉽게 되는 것처럼 해놨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실제로 해보니까. 그리고 우리 기술자님 하는 거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야, 이제 본드 작업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도 제가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얼렁뚱땅 해보려고 했으니 그게 제대로 됐겠습니까? 예, 그리고 지금은 그 본드 용액이 잘 마르게 적외선 불빛을 쏘는 장비를 지금 가지고 와서 그 빛을 쏘여주고 있는 과정입니다. 햇빛에 말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. 완전히 굽고 나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본드 말리는 작업이 끝난 것 같습니다. 역시 그 면도칼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. 긁어내고 있죠, 표면을. 손상 부위가 깨끗하게 복원이 되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분들은 저처럼 그냥 자각 히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고, 그게 아니면 기술자를 부르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. 출장 기사님께서 이제 작업을 완전히 종료하고 있습니다. 수리가 얼마나 깔끔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해주시네요. 제가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느끼고 있는데요. 정말 꼼꼼하게 일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. 이제 어느 정도 복원이 되었는지 그 비율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.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. 제 생각엔 80%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.
운전석 정면 쪽에 돌방 자국이 있어서 불편했는데 실제로 앉아봤을 때 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합니다. 안에 들어와서 촬영을 했는데요. 생각보다 작업이 잘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사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열심히 잘 해주시고 친절하시고 또 사후 서비스도 된다고 합니다. 만약에 그 문제가 생겼던 곳에 또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까지. 운행은 수리 후에 바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.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 같았어요. 집에서 불러서 수리하고 금액도 그다지 비싸지 않았고 아주 만족합니다. 그러면 가격을 알아봐야 되겠죠. 그분이 주고 간 명함입니다. 여기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 표본이 나와 있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. 금방 그 작업 같은 경우에는 7만원 작업비가 나왔습니다. 생각외로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출장까지 와서 해주니까.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면 거력이 길게 간 것은 금액이 상당히 높게 나오죠. 뭐 그럴 때는 교환을 하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에서 차 유리 융접 출장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찾을 수가 있고 일반 업체들도 전화번호가 올라와 있으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돌방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